지금부터는 그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로스 펑션 그 유도 과정을 좀 큰 그림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 중요한 핵심 그 부분들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 underlying PDF P of X를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로 이제 예측하려고 했던 거였고, 이 예측이 이제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레이턴 베러블 모델링을 이용해서 PX를 PG와 G 컨디셔널 X에 관한 이제 PDF로 쪼갰고, 이때 PG는 이제 아주 간단한 가우시안, 그리고 G 컨디셔널 X에 대한 요 컨디셔널 PDF가 이게 결국 핵심이죠. 그 디코딩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이제 PDF가 되겠는데, 요거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고 그때의 민 벡터 뮤를 그 뉴럴 네트워크로 하여금 예측하게 하는 이제 그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그 전개를 하는데 그 임의의 디스트리뷰션 Q를 도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theory를 이용해서 이제 부등식이 들어가는 그런 이러한 식으로, 즉 로어 바운드가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데, 이거 대신에 요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되, 다만 이제 요 바운드와 요 원래 함수 간의 이제 차이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죠.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빼봤더니 이러한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Q가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이어서는 안 되고 X 컨디셔널 G, 그러니까 이게 인코딩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컨디셔널 PDF죠. 이러한 컨디셔널 PDF를 닮아야 한다라는 거였죠, Q가. 그래서 이 Q를 이제 그러한 그 인코딩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컨디셔널 PDF로 정의를 하고, 이거 역시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되 그때의 민 벡터 뮤와 그다음에 이 코베렌스가 이제 다이고널이라는 가정하에 이 다이고널 벡터 시그마 벡터를 또 다른 뉴럴넷이 그 예측하도록 혹은 출력하도록 스트래티지를 이제 만들었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로어 바운드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보기로 했죠.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마이너스 로어 바운드에 대한 수식이 유도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메인스트림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요 그 인코더의 출력인 벡터 G를, 레이턴 벡터 G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백프로포게이션이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뮤와 시그마로부터 얻어지는 가우시안을 직접 샘플링함으로써 G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별도의 입실론을 가우시안으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그 뮤와 시그마와 이 샘플링된 시그마로부터 입실론으로부터 G를 계산하는 그런 리파라메타이제이션 이제 트릭에 관한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총 n개 샘플에 대한 마이너스 로어 바운드, 이전에 이미 유도된 이 마이너스 로어 바운드가 최소화가 되는,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두 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타 세타와 피가 그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문제로 정리가 되겠고요. 요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할 요 텀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요 첫 번째 텀은 뭐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등등을 이용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, 즉 그 G 컨디셔널 X에 대한 PDF를 이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하는데, 요거를 이미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그 어프락시메이션 했죠. 그래서 뮤와 그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의 가우시안 수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, 요거를 그 대입을 하면 결국은 X와, 그러니까 인풋 X와 그 디코더 출력 뮤 간의 L2놈, 즉 LSE 로스로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만약에 요 디코더 쪽 그 디스트리뷰션을 지금처럼 가우시안이 아니라 벌누이 디스트리뷰션으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 여기 MSE 로스 대신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.
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은 그 Q 디스트리뷰션. 요게 인코더 쪽 그 컨디셔널 PDF였죠. 요게 우리가 미리 가정한 심플 가우시안 PG와 비슷해져야 한다라는 이제 조건이었는데, 그래서 요거는 그 두 개의 가우시안에 대한 그 케일 다이버전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요 심플 가우시안과 또 다른 그 뉴럴렛이 에스티메이션 해야 할 민 벡터와 다이고널 그 벡터로 구성되는 가우시안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유도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을 합쳐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 그 로스 텀이 이제 유도가 되겠습니다. 이제 최종 확정된 VAE 알고리즘 수도 코드를 보겠는데요.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그 각 배치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인코딩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력되는 뮤 벡터와 시그마 벡터로부터 원래 이론적으로는 가우시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G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리파라미터제이션을 이용해서 입실론을 이제 별도로 샘플링을 하고 그 좀 전에 출력된 그 뮤와 시그마와 컴바인함으로써 레이턴 벡터 G를 얻어내고요. 이 벡터 G를 이제 디코딩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그 민 벡터를 나타내는 벡터 뮤를 얻어내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도된 그 자세한 로스 수식에 대입을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하고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그 인코더 쪽 그리고 디코더 쪽 뉴럴 네트워크를 각각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.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혹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간단하죠.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인코더는 이제 떼버리고 디코더만 이제 가져오는데 뭐 편의상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나타냈던 세타의 최종 값이 세타 스타라고 하죠. 그렇죠? 그러면 이제는 그 레이턴 벡터 G를 이제 랜덤리 샘플링을 심플 가우시안으로부터 하고 그렇게 얻어진 G를 요 디코딩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요 두 번째 학습이 끝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뮤 벡터가 이제 출력이 되면 얘를 민으로 하고 작은 어떤 시그마라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갖는 그런 가우시안으로부터 우리가 그 새로운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 입력 그리고 출력 그 데이터의 타입이 이제 영상이라는 가정하에 계속 설명을 했는데, 그래서 그게 요 아래쪽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인코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 보통 CNN에 있었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. 그래서 점점 그 스페이셜 그 레졸루션은 이제 적어지면서 피처 디멘전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티피컬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반대로 이제 디코더 쪽은 레이턴 벡터 G를 입력을 받아서 그로부터 점점 스페셜 레졸루션을 늘려가고 피처 개수는 점점 줄여서 최종 이미지 사이즈로 이제 변환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그 뉴럴렛 파라미터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. 우리가 예측해야 할. 근데 사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영상에 대해서만 쓰이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예컨대 그냥 뉴메릭한 그런 그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그냥 요 인코더와 디코더에 해당되는 요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심플리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VAE는 이제 소위 unconditional VAE여서 어떤 랜덤 그 벡터 G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, 컨디셔널 버전의 VAE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예를 들어 그 컨디션을 벡터 C로 표현을 했다면, 그리고 뭐 예컨대 사람 얼굴 사진을 학습용 데이터로 해서 생성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할 때
이 컨디션을 예컨대 여성인지 남성인지로 클래스 레이블로 사용을 한다면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여자 얼굴 사진만 출력을 하고 그 벡터 C가 만약에 남자라는 클래스 레이블을 나타낸다면 남자 얼굴 사진만 생성을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 벡터 C가 이미지라면 그 컨디션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입력이 됐을 때 또 다른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될 테니까 결국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 하는, 즉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컨디셔널 버전에 해당되는 이제 로스 펑션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고요. 뭐 자세한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고 결국 핵심은 모든 그 디스트리뷰션의 컨디션에 해당되는 그 쪽에 이제는 그 벡터 C가 추가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예컨대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인코더죠. 그래서 원래는 XM만 컨디셔널 했던 디스트리뷰션인데,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는 X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컨디션 벡터 C가 추가로 컨디션으로 들어와서 보통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요 X의 벡터 C를 컨캐터네이션을 주로 합니다. 뭐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코더 쪽이죠. 그래서 원래는 GM만 컨디션을 했는데 이제는 역시 추가적으로 C가 컨디션으로 들어와서 그 두 개를 컨캐터네이트 해가지고 디코더에 입력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위의 결과물인데요. 그 왼쪽 위에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엠니스트 손으로 쓴 숫자 글씨이죠.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페이스 이미지.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비교적 그 어떤 학습용 데이터 그 집합에서 이미지의 어떤 베리에이션 그게 아주 크지는 않은, 그러니까 비교적 좀 간단한 형태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굉장히 잘 그 생성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었고요. 요 아래쪽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면 어떤 모형물을 나타내는 사진인데 굉장히 샤프하죠, 상대적으로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생성된 결과가 그다지 그 만족스럽지 못한, 그래서 블러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,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었는데, 하지만 여전히 익스플리시트 모델 계열의 시초로서, 그러니까 즉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기반으로 P of X를 직접적으로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계열의 방법으로서는 처음으로 상당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 소위 레이턴 스페이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레이턴 베러블 G의 특정 디멘전 값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보였던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레이턴 베러블을 변화시켰을 때, 혹은 두 번째를 변화시켰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조금씩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즉 G 스페이스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페이스 이미지도 마찬가지죠. G1 같은 경우 변화시켰을 때 이 사람의 그 얼굴의 이 각도, 그죠?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변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 레이턴 벡터 G가 어떤 predefined simple Gaussian distribution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이 requirement를 잘 만족을 했다는 얘기고, 그 얘기는 결국 그 모델이, 학습된 모델이 이미지 피처를 잘 그 파악을 해서 이미지들 데이터들 간의 유사성과 혹은 반대로 얼마나 서로 다른지 등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핑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러한 그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했다라는 걸 이제 최초로 보인 그 생성 모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